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3% 아주 소폭 하락 처리가 좀 나오면서 49,65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62만 5천 주 정도 나왔고, 지금 에코프로가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횡보선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에코프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구조조정이 곧 있으면 시작이 진짜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중국 측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보면은 기업파산법 개정 추진해가지고 중국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로 부각될 원자재 시장이나 관련주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RPS로 7천억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처리를 합니다. 에코프로 BM 주식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RPS로 해서 자금 조달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잠시 후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리튬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먼저 짚고 나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체크할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 오늘 약간 밀린 겁니다. 거의 횡보선 가져가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조금 주가가 빠지니까 바로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등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OBVC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어쨌든 22만 7천 원에서부터 23만 5천 원까지의 핵심 물량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OBV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그러면 주가가 하락폭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급만 봐도 지금 에코프로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내가 적어도 마이너스 상태는 안 가겠구나라는 걸 명확히 아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리튬 가격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9월 8일 날짜 오늘 10시 15분에 찍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0.38% 하락 처리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게 11시 30분에 찍은 겁니다. 플러스 2.67%가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기업파산법 개정 추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찝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국이 자국 내에서 부실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파산법의 개정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리튬 부분에 대한 감산입니다. 항상 산업 구조조정이 나오면은 리튬 부분에 대한, 지금 CATL이 생산 중단 처리를 한 것처럼 감산 처리 부분에 대한 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쟁력 악화에 놓인 기업들의 시장 퇴출에 대한 메커니즘의 제도 보완이고요. 무한 경쟁으로 제사를 갉아먹던 중국 기업들 중에서 정상적 기업들의 가치 상승과 최근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로 부각된 원자재, 그리고 광물, 리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련주들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여기 보시면 10시 37분이죠. 오전 10시 37분 오늘 딱 나왔는데, 이 이후에 갑자기 11시 30분에 2.67%까지 올라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구조조정 결단에 달렸다라고 돼 있어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 가능성 아니 불투명, 중국 구조조정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진행이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구조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배터리 분리막 산업에서 실제 생산력 감축과 증산 중단 합의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그동안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추가 감산 처리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5거래일 정도의 횡보선을 가져갔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외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리튬 부분에 대한 생산 중단 처리나 감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잡기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 신용 반대 매매 일어납니다. 지금 기관들이 눈을 키면서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키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네 가지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4대 정책이 내년에 집행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리튬 배터리 분리막 주력 기업인 증산 중단 등이 포함된 반내권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딱 오늘 탄산리튬 부분에 대한 게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도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짜에 올라왔는데 오늘도 원래 마이너스로 빠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 처리시키고요. 세 번째로 열관할 코일 가격도 갑자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구리 가격만 약간 0.36% 빠지는데 사실 구리 가격도 보시면은 이평선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쭉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 CATL의 3%의 감축 처리, 생산 중단 처리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급량이 수요량을 갖다가 2026년도까지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리튬을 아무리 광물을 채굴 해서 판매 처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자체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90%가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감축 처리에 대한 거를 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지금 보면은 2차전지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반등 후에 조정을 보인 가운데 ESS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니켈 부분하고 ESS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고 니켈 가격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니켈 가격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만큼도 못 올라갔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에코프로가 흑자 전환 처리를 냈었는데 이 니켈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지역별 흐름을 보면은 유럽은 탈중국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중국 배터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이슈로 한국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AMPC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 보유나 ESS 밸류체인, LFP 등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의 중심으로만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SDI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2차전지가 오늘 왜 놀렸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미국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법 체류 단속에 내년 초 가동 지원 불가피 해가지고 지금 석방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총 인원이 250명인데 이번에 한 300명 정도 구금 처리를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2차전지 섹터가 조금 눌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구금 처리를 직접적으로 당한 LG엔솔은 오늘 0.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조금 처음에 누르다가 LG엔솔도 보니까 장막판에 아랫꼬리에서 닿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PRS로 해가지고 7천억 조달 처리를 합니다. 에코프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뭐 공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사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오늘 10시 38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을 해외 자회사에서 한 1,400억 규모의 투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 나중에 이제 유증 처리 같은 걸 하면은 그때 증자 참여 형태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봐야 되겠긴 하지만. 근데 이 PRS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분을 정산하는 파생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한 2만원에
2만 원에 이제 몇만 주 되겠죠. 몇만 주에 7천억의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 PRS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투자자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에코프로 갖다가 하지 않고 에코프로 BM을 갖다가 하는 것도 PRS 참여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게 한 번에 다 대규모 자금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 BM을 갖다가 주식을 PRS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뭐 2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7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2만 5천 원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 5천원 플러스 된 거에 대한 수익은 에코프로 BM이 갖고 옵니다.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게 만약에 1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2,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이거는 에코프로 BM이 갚아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이 에코프로에다가 PRS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이자를 받아요, 이자. 지금 2년 동안 이거를 갖고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2년 동안 갖고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건 회사에서 복구를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난 만큼 만약에 그 주가가 빠져버리면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5천원 정도의 이거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당 차익에 대한 수익금은 회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자신감이 있을 때 PRS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천억 조달을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막 반타작 나요. 그럼 반타작분을 갖다가 전체 회사의 현금성 자산 갖다가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 투자자들한테 주가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부분은 받게 돼 있어요. 회사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PRS로 자금 조달 형식을 가져가는 거고 아마 에코프로가 PRS로 7천억 조달을 검토하는 데는 자금 조달 현재 환경이 좀 녹록치 않은 거기 때문인 거기도 해요. 내년까지 돌아오는 유동성 차입금이 약 5천억 원을 좀 넘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풋옵션이나 콜옵션 행사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장시켜가지고 수익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옵션, 지금 영구채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1,05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좀 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에코프로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거라고 하고 있고 또 인리 부분에 대한 게 3분기 실적 부분은 더 세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PRS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 형식을 가져가지만 이게 또 이제 콜옵션 부분에 대한 대비 처리도 좀 하면서 또 에코프로 BM이 나중에 유증 부분에 대한 게 증자 부분이 들어간다라면 거기에 참여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가끔 보면은 PRS가 우리 회사 주식 올라갈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회사에서 보여주는 격이기도 해요. 어쨌든 주가 올라가면은 투자자들이 나중에 2년 뒤에 차익분에 대한 건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회사가 그럼 메꿔줘야 돼요. 그 대신에 그 투자자들은 이자만 먹는 거죠, 계속. 이자가 한 4%에서 5%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 지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이제 공시 나오면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이자에 만기 기간이 언제까지고 이 부분은 다 체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리튬 부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튬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젠샤오 규모만으로는 전 세계 공급과인 해소에 한계가 있으나 이춘 지역 전반으로 감산이 확산된 경우 리튬 가격의 지속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세게 올라갔다가 리튬 부분 때문에 횡보선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 처리가 세게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인 여기 13만 5천 원까지 이 구간은 저희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50% 정도의 매도 비중은 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OBVC도 올라와 있고 신용잔고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가지만 아직 밸류가 여기 보면 13만 5천 원을 넘어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니켈이랑 ESS 부분 나오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 처리된다라고는 반영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22만 7천 원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는 여기 구간에서 50% 매도, 단기 차익 매도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다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 모멘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방권 떨어졌을 때 11만 6천 원 선에서 2차적으로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처리는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가니라고 순환매 장세를 일으키면서 또 2차 전지를 좀 누르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매도세에 대한 수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세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 보면 PBR 차트를 봤었을 때 과매도권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가 아시겠지만 코스피 부분에 대한 PBR이 1.3배였고 코스닥이 2.72배였는데 현재 코스피에 대한 1.08배예요. 지금이. 그리고 코스닥은 1.83배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나 포지션이 아직까지도 하방에 있기 때문에 언제 수급 처리 들어와가지고 기관들 어차피 따라 들어오기 투자 무조건 하니까 상승 모멘텀에 대한 전환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타점 부분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는 포지션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키포인트는 리튬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오고 막 한국 광물 한국광해 광업공단에서는 막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 2027년도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리튬 가격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막 저 별거 다 갖고 오잖아요. 진짜. 뭐 앨범할 측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했는데 중국 주도의 과익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막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이게 나오면서 아, 리튬 가격은 더 감산 처리가 들어가고 상승을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의 진행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모멘텀이 움직일 건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알아채고 이거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특히나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올라갔다가 블록딜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밸류가 지금 나올 수주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1.4조 원 정도의 블록딜 가지고는 하나오션 주가를 누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LG 엔솔의 구금 사태,
그러니까 불법 체류 부분에 대한 거 300명의 이 구금이 된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초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나 전해액이나 양극재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갖다가 막 무슨 장기적으로 구금 처리를 해놓거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줄 정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CHO가 가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 초반에 주가가 눌렸던 거는 오히려 받아먹기에 좋은 타점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이슈성도 좀 이용을 하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